좋아요, 구독.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려 두 종목이나 공시를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을 준비해봤습니다. 23일이었죠. 신규 시설 투자 등에 관련된 이 공시를 좀 발표를 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좀 큰 투자를 좀 결정한 만큼 향후 전망과 추이 그리고 중기적 관점의 모멘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호재일 것 같은데 어떠한 공시 내용인지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기업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1976년 2월에 설립돼서 2008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모바일,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물 인터넷 등 사업 영역에 관련된 소자, 전기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광학솔루션 부문, 반도체 기판, 포토 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기판 소재 부문, 모터, 센서, 차량 통신 장치를 제조하는 전장 부분 총 3개의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목적으로 전자 부품 사업을 별도 사업 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광학 솔루션이 79.2%, 기판 소재가 10%, 전장 부품이 7.9%, 기타가 2.9%로 구분되고요.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조 9,4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이상 증가, 영업이익은 1조 2,642억 원으로 85% 이상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882억 원을 기록하면서 276%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측은 광학솔루션과 기판 소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LG이노텍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회사 신규 시설 투자 등에 관련된 공시를 좀 발표한 바 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구분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 대상은요, 광학솔루션 사업입니다. 투자 금액은 회사 자기 자본의 50%에 해당되는 1조 6,563억 원 규모입니다. 투자 목적은요, 광학솔루션 사업의 신모델 그리고 신사업의 캐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연말까지입니다. 공시 유보 관련된 사항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투자 판단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 기간 등의 향후 투자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는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공시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 그리고 외형 가치의 어떤 확대 이전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최초 공시가 바로 신규 시설 투자인데 회사의 자기 자본의 50%에 해당되는 1조 6,563억 원의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투자를 좀 결정한 만큼 이에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투자 종료일 이후에 본격적인 2024년도에 회사의 어떤 외형 확장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공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 계획과 관련돼서 공시 내용 자세히 살펴봤는데 LG이노텍 하면 아이폰 이야기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투자 내용이 앞으로 이 상승 모멘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모멘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규모 투자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좀 주는 힌트가 있어요. 광학 솔루션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좀 결정한 것이죠. LG이노텍 신규 시설 투자의 어떤 관점인데 바로 아이폰에 탑재되는 폴디드 카메라를 위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실적 성장의 어떤 발판으로 좀 작용할 텐데 최근 3분기 실적도 2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큰 폭의 성장세를 좀 이루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어떤 대규모 투자는 오히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확대다. 라고 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9월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모델 중에서 프리미엄 모델인 이 프로 그리고 프로맥스의 카메라 사양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일단 사양 변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평균 공급 단가가 좀 상승으로 좀 이어진다면 판가 증가에 따라 어떤 이 수익성이 크게 제고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광학 솔루션 부분의 내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 공시의 신호탄인 만큼 우리가 늘 주시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LG이노텍 올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6조 1천억 원대 좀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좀 증가한 4,428억 원을 좀 전망되고 있는데 기존 전망치를 조금 하회하는 실적으로 좀 우려감 좀 반영되고 있지만 선행적 투자 이후에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좀 고려해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11월 장저 공장의 어떤 코로나19 이후 봉쇄로 인한 어떤 사태로 인해서 생산 차질 불량이 4분기 반영 이슈가 좀 반영되겠지만 오히려 낙폭 과대 구간에서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27만 3천 원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고점 형성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폭 좀 다소 좀 반납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 적기의 구간까지 좀 돌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중장기관점에서 매수 유효한 구간 26만 2천 원, 26만 2천 원에서 28만 원 구간.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2024년도 성장세까지 이어가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시 종목 LG 이노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공시 내용이 나온 이후에 주가도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자세하게 주가 전략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CIS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기업 개요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는 2002년 9월에 설립돼서 2014년 4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이전 상장을 완료를 했고요. 주사업은 2차 전지 전극 공정 설비의 제조, 황화학계 고체 전해질 및 전고체 전지 제조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제작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제조 공정의 전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으로 단일 사업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팅 공정에서 기존 열풍 방식의 건조 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서 과열 증기를 이용한 건조 방식의 코터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켰고, 슬리팅 공정에서는 불량 부분을 식별하는 라벨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칼렌더가 71.9%, 슬리터가 7.5%, 쿼터가 9.7%, 기타가 10%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3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5억 원으로 19.1% 증가했고 당기순 손실은 244억 원을 기록하면서 454% 증가했습니다. 사측은 전방산업 투자 규모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전환사채 평가 손실 반영으로 당기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차 전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리튬 관련주 CIS 공시입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공시 내용 오늘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지난 23일 공시였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즉 회사의 매각 공시가 좀 나온 겁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입니다. 양도인은요, 기존 최대 주주였던 GB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1,595만 주의 주식을 주당 1,800원에 주식회사 SFA에 매각하는 공시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12월 23일이었습니다. 양수도 전체 대금은요 1,722억 원 규모입니다. 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22.7%의 지분 1,400만 주, 그리고 그 외에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06포인트 189만 주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SFA는요 변경 예정 최대 주주고요. 이후에 주식의 계약금 그리고 잔금인 2023년 3월 31일까지 잔금 지급이 완료가 된다면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공시입니다. CIS는 이후에 회사의 어떤 이 매각설이 좀 돌았었다가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해서 SFA가 새 주인으로 좀 맞이하게 됐는데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수반 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진그룹이 좀 인수를 하겠다 또는 현대가에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설들이 좀 많이 제기되면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지만 막상 SFA의 어떤 인수 결정 이후에 실망 매물로 좀 추정되는 물량들이 좀 시장에 좀 출현되면서 단기 급락을 했었죠. 바로 어제 14%대 급락을 했는데 이에 따라 어떤 향후 어떤 이 규칙과 좀 주목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수 적기의 관점이냐 또는 재료의 소멸의 관점이냐, 자, 이 두 가지 어떤 의견들 좀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CIS의 어떤 인수를 단행하고 있는 SFA와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좀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단기의 어떤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어떤 실망사는 좀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한 사업 시너지의 관점에서는 매수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급락 이유는 유진그룹의 어떤 인수 부분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의 어떤 인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비교적 기업의 어떤 규모가 큰 대기업의 어떤 인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수반되었지만 자, 이 부분이 사실상 SFA의 어떤 인수 이후에 실망감으로 좀 작용했다. 전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1,100원 종가 형성 좀 했는데 오히려 이 지나친 과대 낙폭의 어떤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IS 9,200원에서 1,300원, 9,200원에서 1,300원 구간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